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낮에 점심을 먹고 이 방송을 켰는데요. 가끔 이렇게 그 방송을 좀 제가 하면서 동영상을 그래도 한 190개 정도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가끔 지메일로 물어봐요. 당신은 왜 자꾸 칼 007기 사건에 집착을 하느냐? 이게 과거의 일이고 지난 일인데 왜 집착을 하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긴 한데 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이제 71년생 그때 사고 당시에 12살이었던 83년도 당시에 12살이었던 어린아이, 저하고는 한 4살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객과 승무원 269명 중에 259명 정도가 구출이 되었다면, 구조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환갑이 안 지난 상태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분을 자유의 품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외국인 수용소 굴라그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승객들은 죄가 없는 겁니다. 천병인 기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부러 항로 이탈을 했다고 해도 승객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승객들을 42년째 잡아가두고 고생을 시키는 거는 북한의 그런 요독수용소하고 비교해도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거기도 상황은 열악한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끌던 제5공화국 정부에서는 뭘 했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의 외교력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던 시절에 소련과의 대화 창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다는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일본 홋카이도 최북단 쪽에 이제 와키나만가 와카야만가 쪽에 가면 이제 절의 주지 스님이나 시장이나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고가 났으니 해류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부유물이 이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유물은 내려왔는데 시신도 내려오면은 이 절에 안치하고 저 절에 안치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시신은 그냥 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승객과 승무원들 대부분이 구출됐다고, 이제 구조됐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죠. 91년도에 한소 수교 이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방문해가지고 1분 44초짜리 이제 잘라진 앞부분에 블랙박스를 이제 전달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8분에서 12분 정도 사이에 블랙박스가 남아있을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때 추가 비행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블랙박스 전체를 공개를 하면 됩니다. 조종석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떠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블랙박스를 속 시원하게 공개하면 되는데, 블랙박스를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그거는 이제 밝히면 물론 뭐 미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코너에 몰리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고, 뭐 지금 와가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사과를 하고 또 어쩌면 국가가 흔들릴지도 몰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체제가 하루아침에 이제 엎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 이제 속닥속닥 넘어갔어요. 그 미국과 소련이 그냥 격추된 것으로 간주하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냉전 시대라고 해도 죄 없는 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희생을 강요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칼 007기 사건에 집착하느냐.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러시아 그 굴라그에 그 수용되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조국의 자유 품에 안겨주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도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 역사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칼 007 사건은 모두의 불행이었는데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죠. 냉전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는 사과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나서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일념 하에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매달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칼 007기의 이제 진실을 드러내게 하려는 욕심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칼 007기에 대한 그 동영상을 올리는 건데, 제가 이건 뭐 진실이 드러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떡상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역사학자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역사학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안일한 불의의 길을 가면 안 되고요,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결국 제 채널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말 못하면 그때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수 사라지고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에서 뭐 책임을 묻자 이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물론 뭐 책임을 못 묻는다는, 국가적으로 책임을 못 묻는다는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시시비비를 가리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누가 뭐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의 진실은 밝혀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때 제가 칼 007을 탔다면 저도 굴라그에 수용됐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뭐 저는 뭐 평생 국제선 여객기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마지막 한 분이 살아서 굴라그를 빠져나오고 자유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저는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억울한 진실이 이제라도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나라도 동아줄로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 일념 하나로 제가 버티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칼 007기 동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슐러스버그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칼 007기 관련해 가지고 그 전자도서로 받으면 한 12,000~13,000원이면 받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한 권을 정독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낮에
햇빛이 짱짱한데 이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 이 동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보시고 꼭 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그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낮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